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실히 일을 해서 피땀 흘리 일을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받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정신을 키워야죠. 그런데 맨날 거기에서 머물러서 욕만 합니다. 그게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이 나라를 다시 1950년대로 돌이키고 싶은가 봅니다. 이 나라를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나 하는, 제가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이 저같이 공장에서 봉제공장, 방제공장, 신발공장, 염색공장에서 묵묵히 하루 12시간 잔업수당 더 받으려고, 야간수당 더 받으려고 일해오신 어머님, 아버님이 애국자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무슨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많다고 여기에서 편을 가릅니까? 여러분, 정치가 아무리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은 다 같은 국민인데 어떻게 자기 편만 챙깁니까? 이 정권만큼 무지막지하게 분열시키는 국민 대통령이 없었죠. 없었어요. 후보가 없었는데 박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 4년 지긋지긋했잖아요. 그 다음 민주당이 만들은 오거돈 3년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날 만날 파헤치고 마무리는 못 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맞죠? 꼭 명심해야 될 게 보궐선거 왜 하나입니다. 오거돈의 성추행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그거를 어르신은 잘 알지만 아직도 까먹는 분이 계세요. 그거를 여러분 상기해서 꼭 이번에는 2번 박형준 후보를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이 부산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참 잘생긴 부산 남구의 박시영 국회의원께서 밑에 계시네요. 여러분 박시영 국회의원께 큰 박수를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갑 출신 국회의원 박수영입니다. 저는 들으신 것처럼 이름도 수영이고 학교도 여기 수영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 제가 수영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많이 났었습니다. 구호도 만들었습니다. 수영에서 박수영을 이렇게 구호도 만들었는데 남구에 출마하게 되어서 여러분 바로 뵙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존경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276억 원이라는 돈을 써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276억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피 같은 세금 276억 원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 누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오거돈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수영구민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거돈 전 시장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로 성스러운 일해야 되는 부산시장실에서, 부산시청 7층에 있는 시장실에서 여직원을 권력형 성추행을 하고 물러나는 바람에 우리 돈 276억 원이라는 큰 돈이 선거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그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될 판이라고 합니다. 책임이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든지 들어가는 비용을 다 내든지 해야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또 후보를 내놓고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김미애 의원 하느라고 심심해졌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답을 한번 줘보시죠. 여러분, 4년 전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지요. 예. 여러분, 4년 전보다
세금을 덜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4년 전보다 건강보험을 적게 내고 계십니까? 4년 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취직하기가 더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에 기회를 준다면은 여러분을 포함한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까지 다시는 기회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부는 지금 1000조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발행하고도 또 모자라서 추가로 더 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965조 9천억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발행해놓고 이 돈은 10년물, 20년물, 30년물, 40년물, 50년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50년물 누가 갚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갚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자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10년물은 여러분들이 갚으실지도 모릅니다. 20년물 이상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0년물, 50년물은 바로 여러분의 손자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 봉사단이 여기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친구들이 갚을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의 자식이 갚아야 되는 정도로 1000조에 가까운 부채를, 국가부채를 만들어 놓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책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당이 102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모두가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법이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월세와 전세는 씨를 찾기 어려운 이런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파트 사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구하는데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친척들, 어머니 아버지 포함해서 친구들까지 돈 빌려서 아파트 하나 사는 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이게 나라냐라고 여러 번 외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조국 사태 기억하십니까? 조국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한 조국이 자기 딸 조민의 입학 서류를 위조를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마침내는 우리 부산의 자랑스러운 부산대학교 의전원까지 입학을 허위로 부정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SNS에 글을 올리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조민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정입학하고 부정으로 의전원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정의로운 나라이고 도대체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조국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조국보다 더 못된 놈이 있다고 봅니다. 윤미향입니다. 윤미향은 우리 고생한 위안부 할머니들 고혈을 빨아서 자기 딸은 해외 유학 보내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지금은 무려 국회의원이 되어서 저와 같은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근대사회에서 가장 고통받았다고 볼 수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혈을 빨아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저렇게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데도 처벌 하나 받지 않는 것,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리는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투표입니다.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단 12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꾸고 나쁜 놈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날이 다가옵니다. 바로 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4월 7일 날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박형준 후보가 20% 내지 30%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방심하셔서 투표장에 안 가시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장에 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대 부산시장 후보 중에서 가장 뛰어난 후보를 지금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잘생겼지요? 맞습니까? 영어도 잘합니다. 맞습니까? 토론 전부 다 이겼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좋은 후보가 당선되고 우리 부산을 탈환하고 그 힘으로 서울도 탈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탈환하는 날까지 모두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뭐 또 영상 틀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 수영중학교 출신 박수영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연설 해주신 우리 박수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많은 수영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여 계신데요. 이 위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준비한 수영 국민들을 위한 공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감상하시고 박형준 후보를 연단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기호 2번 박형준 후보는 각 지역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공약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어른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선거운동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왜 이렇게 차분하냐,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특별히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년이자 제6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오늘 아침에 하단에 있는 건국고등학교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순국한 건국고등학교 출신 고 이상준 중사를 추모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만행이라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한 이 땅의 젊은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이번 선거, 국민의힘 기호 2번 박형준 후보에게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수영 구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실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박형준 힘차게 5번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는 거 어떨까요? 시작!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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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KBS 토론방송이 오늘 바로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 도착하셔서 짧게 인사 나누고 나서 TV 토론을 위해서 방송국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나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TV 토론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박형준 후보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에 KBS K토크, 제가 늘 출연했던 KBS 아침마당 그 채널 틀어주시면 7시 40분에 K토크 생방송 토론, 박형준 후보의 생생한 토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를 멋지게 합리적으로 토론으로 승리하는 박형준 후보의 모습 지켜보시면서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형준 후보 이제 도착하시면서 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인근 주민들께 인사드리면서 도착하실 텐데요. 저희 영상
영상 말고요. 예. 자,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하는 시간 딱 적절하게 자원봉사로 시민연설원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정현아 연설원,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속 시원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합니다. 정현아 연설원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수영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4월 7일 그 부끄러운 과거를 뒤엎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4월 7일 어쨌든든 우리가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기호 2번 국민의당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가 이곳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꼭 쥐고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부산시장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권교체의 적임자 부산시장은 누가 될 것입니까? 박형준. 지금 이곳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가 시민 여러분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 시민을 사랑하는 박영준 후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바꿀 것입니다.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네, 탄핵 이후 보수가 무너져갈 때 민주당에 맞서서 합리적인 논리로 보수를 대변하며 보수 정당을 다시 일으키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 이분은 누구시죠? 네, 박형준 후보십니다. 우리 김미애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같이 올라오셔서 수영 구민 여러분께 함께 인사 먼저 드리고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영구 주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이 수영구에서 유세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계속 받들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잊지 않으시고 늘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바로 그런 변치 않은 우리 수영구 주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크게 하면 좋은데 지금 요 자리 끝나고 바로 KBS 토론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세를 시작했는데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목이 제가 많이 가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제가 사자후를 토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드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있는 힘 다해서 쏟아붓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선거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쪽에서 잘했으면 조금 더 잘해보라고 찍어주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 힘들게 하고 나라 어렵게 했으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 일 잘했습니까? 저 사람들 또 찍어줘서 나라 엉망으로 만들어도 좋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경제, 외교, 안보, 복지 어느 것 하나 잘한 게 없어요. 거기다 국가 예산까지 펑펑 써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 후년이 되면, 이 정권 끝날 쯤 되면 한 명당 2,400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4인 가구로 치면 1억 원의 국가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1억 갚으실 능력 있으세요? 그 1억이 누구 어깨 위에 떨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이 자동차 한 대씩 지금 빚을 머리 위에 얹고 태어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부채 증가율이 3%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역시 3%였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정부 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 부채 비율이 10% 가까이 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국민들 혈세. 돈 아껴서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아낀 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니까 의무로 냈던 세금, 그 돈입니다. 심지어 이 돈을 이 사람들이 자신들 정치자금처럼 써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도 재난지원금 줘야 됩니다. 어려운데 줘야죠. 그러나 아껴줘야 되고 아무데나 주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든 분들에게 딱 아껴서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구잡이로 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돈 써서 해결하려고 하고,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일자리마저 전부 세금 풀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단기 일자리가 무려 210만 개가 늘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근데 좋은 일자리,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좋은 일자리는 몇 개가 준 줄 아십니까? 195만 개가 줄었습니다. 민간의 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왕창 줄여놓고 국민들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는 또 왕창 늘려놨습니다. 이 정부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자리 만든다고 청와대에 상황판 적어놓고 그 상황판에 일자리 맨날 들어가는 거 표시하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상황판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자리를 왕창 줄여놨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파괴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어려운 사람들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고 소득격차 줄이겠다, 자산격차 줄이겠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 이 사람들 약속이었습니다. 말은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는 20%하고 못 사는 20%의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진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말과 행동이, 말과 결과가 늘 다르기 때문에 이 정부를 위선적인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부를 말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실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부동산 정책 2달에 한 번씩 25번 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집 가진 사람들 부자 됐죠. 그러나 집 없는 사람들, 지금 제일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입니다. 그 20대, 30대들이 집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 써갖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저도 서울에 제 아이들이 다 직장 다니고 하지만은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서 결국 경기도에 가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직장을 잘 다니니까 관계없지만 정말 어렵게 직장 다녀서 뭔가 전세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쫓겨났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결국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제일 어려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이번 LH 투기 사건 보면서 청년들은 이렇게 집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공공주택 만든다고 뒤에서 투기 정보 빼내갖고 투기를 일삼았으니 지금 분노가, 청년들의 분노가 전국에 용광로처럼 불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미국하고는 가장 역사상 나쁘다 그러고 일본하고는 최악이고 중국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순간에 북한에는 아부만 하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강국이 됐어요. 오늘도 탄도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것은 바로 한국을 겨냥한 겁니다. 안보가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안보 상황 만들어 놓고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려고 삐쩍삐쩍대다가 근근히 하는 이런 정부, 이런 정권에 나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이 어렵습니다. 부산이 잘 되려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고 부산이 잘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고 바로잡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부산을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선거는 부산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거이기도 하지만 부산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 이 정권이 지난 4년 이렇게 실정을 거듭했는데 그 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민심의 몽둥이를 안 들어주시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오만하고 위선적이고 무능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민심의 몽둥이를 확실히 들어주셔야 되겠죠? 저도 정치 짬밥이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보수든 진보든 정권을 잡은 여당이 선거를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로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부 여당은 자기 정책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 더 우리한테 지지를 해주면은 이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먹여 살리겠다, 부산 살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야당이 비판을 하는 거죠. 야당은 정권을 못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못 갖고 있으니까 비판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정부 여당이 야당 후보 하나 죽이려고 깔치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묶어갖고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를 저를 세워놓고 무조건
공격하고 자신들이 가까운 유튜버, 언론 이렇게 동원을 해서 세상의 이 선거 국면에서 한 후보만 탐사보도 하듯이 온갖 언론이 달려들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산 선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이유로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점잖게 선거해야죠. 정책 선거해야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성찰하는 자세로 다가서야죠. 그런 정책 선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공부 잘하는 학생 학교 못 오게 하려고 오로지 1등 후보 박형준을 깔치 뜯는데 정신이 없는 이 민주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누굴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박형준이 개인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거는 박형준의 선거가 아닙니다. 또 여기 계신 제가 참 대단히 존경하는 우리 부산의 사실 정치의 미래는 우리 박수영 의원 같은 분한테 있는데 이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의 선거도 아닙니다. 또 아까 계셨던 김미애 의원의 선거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선거도 아닙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고 대한민국의 선거고 부산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수영이고 박수영이 박형준이고 박형준이 김미애고 김미애가 박형준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박형준이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이고 여러분과 제가 부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선거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민심의 몽둥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그 힘 위에서 부산에 새로운 바람을 넣고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무언가 이제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